각 시험별 합격자를 인터뷰했는데요. 이 시험 합격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력이냐, 공부 머리냐, 그 둘 중에 우위를 하나만 골라달라. 리트 합격자는 머리라고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시험의 전략 매화영입니다. 오늘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머리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고 나쁨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동기부여 영상인데요. 제 영상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이 제목에 파란색 테두리가 공부 방법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 테두리가 수험 생활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보라색 테두리가 동기부여 관련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채널에서 좀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만 하진 않을 거예요. 공부하는데 머리가 결정적이냐, 노력이 결정적이냐, 이건 상당히 오래된 화두입니다. 물론 책이나 영화나 성공기 같은 스토리에서는 노력이 이깁니다. 그죠? 하지만 그건 상당히 이성적인 거고요.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재미가 없죠. 재능이 이기면. 네, 현실적으로 시험 합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험에 합격하는 데 있어서 머리가 결정적인지, 노력이 결정적인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각 시험별 합격자를 인터뷰했는데요. 이 시험 합격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노력이냐, 공부 머리냐, 그 둘 중에 우위를 하나만 골라달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 합격자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합격자라고 하더라도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리트 합격자입니다. 자, 리트는 법학 적성 입문 시험이죠. 사법고시가 지금 없어진 지금은 이 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 검사,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리트 합격자는 머리라고 답했습니다. 머리. 그러니까 둘 중에 머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변리사 합격자분은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임용 합격자분은 머리나 노력 좀 애매하게 대답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중등임용은 과목이 여러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그 시험을 치른 거기 때문에 그 과목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이라든지 예체능 이런 것들은 머리가 더 우선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과목들은 그래도 노력이 좀 더 우선시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하는 편입니다. 초등임용 합격자분은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세무사는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인회계사 CPA죠. 이분은 머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인중개사 합격자분은 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MDT는 의치전이죠. 지금은 이제 수능으로 많이 돌아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 합격자분은 머리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트가 이제 2년 남았죠. 두 번 끝나면 이것도 완전히 수능으로 돌아가는데요. 피트 합격자분은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합격자분은 노력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방공무원 합격자분은 역시 노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자분은 머리라고 대답을 했고요. 감정평가사 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좀 혼재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평균적으로 오래 공부해야 하고, 그리고 어렵다는 시험, 물론 모든 시험이 다 중요하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오래 공부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 기준은 웬만큼 해서는 1년 만에 절대 거의 합격하기가 불가능한 시험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시험들이 좀 더 어렵긴 하겠죠. 그렇게 좀 더 어려운 시험들, 그런 시험들이 머리라고 대답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에 빠졌는데요. 이제 수능은 합격, 불합격으로 나누기보다는 이제 학교별로 가는 거라서 빼긴 했는데, 아무래도 머리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 합격자분들에게 이제 학벌을 물어보면 앞서 말한 어렵다는 시험일수록 상위권 대학 출신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머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도 머리가 좀 더 영향을 더 미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앞의 결과들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7대 7입니다. 반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물어볼 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했지만 그 이후에 몇 프로씩 차지하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합격자분들이 비중을 좀 다르게 주긴 했지만 극명하게 100%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부머리 100%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고요. 대부분 6대4, 7대3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8대2라고 대답한 시험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노력하면 그 시험에 합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성적에 머리가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노력이 많이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는 과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중등 임용시험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말했죠. 과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물리, 국어, 예체능, 컴퓨터 이런 과목들은요, 비교적 현재 지금 시점의 재능에 많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영어, 사회, 국사, 생물, 화학 이런 건 약간의 암기 과목들이죠. 암기 과목들은
비교적 노력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험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된 시험일수록 머리에 좀 더 작업될 수 있고요. 뒤에 쪽 이런 과목들이 많이 포함된 시험일수록 노력에 많이 작업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험생활도 나름 충분히 해봤고 또 상당히 많은 수험생을 컨설팅하고 멘토링했던 제가 보기엔 어떤지 말씀드릴까 해요. 그냥 시험에 있어서 공부 머리냐 노력이냐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공부 머리가 노력을 압도한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노력도 중요하고 노력이 공부 머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비교했을 때는 공부 머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수험생이 다른 것들은 다 비슷하고 공부 머리만 좀 뛰어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노력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둘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노력보다 공부 머리 쪽이 위기가 있는 사람한테 저는 배팅을 할 겁니다. 수험생들 가르쳐보고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그래요. 같이 공부해봐도 그렇고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 머리가 좋은 게 훨씬 유리합니다. 합격하기에는. 그리고 이 공부 머리는 선천적인 지능과 후천적인 개발로 나뉘어지는데요. 물론 이제 공부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따라서. 하지만 선천적인 부분이 더 많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노력에 비해서는 공부 머리가 유리하지만 압도적인 노력이 있다고 하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더한 노력이 있으면 공부 머리를 이길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한 노력이 아니라 혀를 내두를 만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그런 노력이 있으면 공부 머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공부 머리가 10시간 할 때 내 노력을 11시간, 12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13시간, 14시간 그 이상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정도까지 해야 그래야 공부 머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괜찮은 방법이 있어야 그 노력한 시간들이 영양가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머리와 노력, 단순히 두 가지만 비교했을 때는 공부 머리가 우위지만 몇 가지 더 변수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 노력의 양, 그리고 방법, 이런 변수들이 공부 머리를 능가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신이 공부 머리가 좋지 않더라도 노력과 더한 노력과 방법이 있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죠. 방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전문직 사람 10명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른다면 저는 몇 등을 할까요? 저는 전문직이라고 했죠. 여러가지 전문직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같이 똑같은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른다면 저는 몇 등을 할까요? 10명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요. 하지만 그 수업을 듣고 많은 시간이 지난 뒤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시험을 치르면 저는 최상위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로 시험을 치를 때는 이해력, 암기력, 집중력 이런 그 순간의 공부 머리 이런 것들이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해력이 좋아야 수업에 들었던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고요. 또 암기력이 좋아야 수업을 들은 다음에 바로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또 집중력이 좋아야만 이해력, 암기력 역시 높아지고요. 수업 들은 것들을 많이 머릿속에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바로 시험을 치른다면 경쟁력이 떨어질 게 뻔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느냐, 정리가 되어 있느냐, 이것들은 방법이나 노력, 집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더 많이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더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시험을 치르면 공부머리가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학교 시험이라든지 제가 이 전문직이 되기 위해서 같은 직업군 사람들하고 수업을 들을 때 항상 바로 시험 볼 때는 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장기 시험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서는 항상 최상위권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 수기 이런 것들도 항상 1등을 했고요. 국가고시 이런 것들도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채널도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방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방법적인 것들 이야기해 줄 것들이 많아요. 머리가 뛰어나지 않은데 성과를 낸 사람들이 방법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홍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제방시설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굳이 제방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잘 있는 사람, 선천적 암기력이 좋지 않은 사람에서 기억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냥 한번 읽었는데 잘 외워져. 이런 사람들이 암기 기술 같은 것들을 발달시키지 않아요. 크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집중력이 좋지 않은 사람한테서 집중력 향상 기술이 발달됩니다.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그냥 집중력이 되니까 집중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해력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력이 좋지 않은 사람의 강의 듣기, 초기 복습 방법이 발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방법을 찾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들으면 이해되기 때문에 따로 방법 같은 것들을 발달을 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면 불리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더한 노력과 괜찮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노력이 아니라 더한 노력, 엄청난 노력, 그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괜찮은 방법을 통해 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이 채널과 제 책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소 추상적인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머리가 좋지 않아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장기시험의 전략, 매화영이었습니다.